동북아시아의 한반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의해 국토가 남과 북으로 양단되었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괴근의 무력남침으로 포성과 함께 38도선은 무너지고 말았다.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억압과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며칠 후에 돌아오겠다고 고향을 뒤로 한 채 피난길을 재촉했었건만 분단된 지 어언 반세기 고향이 지척에 있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통안을 품은 채 영영 이별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모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실향민들은 북녘 하늘만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 그리운 내 고향, 보고 싶은 내 부모 형제. 중국 단동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곳에서 북에 고향을 두고 떠나온 실향민들이 고향 잃은 허전함을 멀리서나마 달래볼 수 있다.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게 고향 땅을 품어주던 압록강. 어린 시절의 강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육당 최남선 선생이 압록강 무쇠다리라고 불렀다는 압록강 절교는 한반도의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다리.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열어주지 않았다. 지난 50여 년 세월을 기다려왔는데 다시 또 얼마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무심한 무쇠는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다. 평안북도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대륙과 문물을 교류하던 관문으로 해방전엔 신우주시와 19개 군으로 이루어졌다. 그 뒤 1949년 1월 자강도가 신설되면서 강계, 자성, 후창, 위안, 초산, 회천군이 자강도에 편입되었다. 압록강의 거센 물살을 가르면서 떠내려가는 뗏목 행렬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장쾌한 광경이었다. 하늘로 치솟은 침엽수가 울창한 압록강 상류의 원시림. 그곳에서 갈라낸 거목들은 단단히 엮여져 뗏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뗏목들은 2천리가 넘는 압록강의 급류를 타고 하류로 쉼없이 떠내려갔다. 이렇게 벌재된 원목들은 압록강 하류의 만포진이나 신의주로 수송되어 주로 펄프 공업의 원료로 쓰였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장장 2,000리를 들러 평안북도 사람들에게 생활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압록강. 그 강엔 지금도 뗏목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과 역의 공성도 이루어지고 있다. 평안북도의 생명수인 압록강의 진가는 수풍댐으로 유명한 삭주군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삭주군 우경면에 자리한 수풍발전소는 72만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이다. 대륙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일제는 1937년 만주와 공동 출자로 수풍댐 건설에 착수했다. 압록강 중하류 지역을 막아 1944년 완공된 수풍발전소는 당시의 화폐 가치로 2억 원의 자본과 연인원 500만 명이 동원되는 8년간의 대공사였는데 당시로선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규모였다. 수풍발전소가 내보내는 72만 킬로와트의 전력은 서북지방은 물론이고 경인, 영호남 지방까지 보내졌다.
당시로서는 풍부했던 북한의 전력은 수풍 발전소의 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수풍호. 수풍댐을 건설할 때 압록강을 마서 생긴 수풍호는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북한에서 가장 넓은 인공호수이다. 수풍호는 삭주군을 비롯한 압록강 중하류 지역의 4개 군을 흐르면서 여객선과 화물선이 다니는 중요한 운송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민물고기들의 양식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니 내륙의 바다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듯 싶다. 강남산맥과 적유령 산맥이 통과하는 삭주군은 주변에 많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군 면적의 80%가 산림이라 북한에서는 이 지역을 식물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다. 삭주군에서 압록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벽창호라는 말의 유래가 된 고장, 벽동군과 창성군이 나온다. 두 군데 모두 경작지가 10% 미만에 불과하고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거친 환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안북도 북부에서 자강도와 이웃하며 수풍호에 접한 벽동군은 강냉이, 콩, 고추를 주로 생산한다.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이곳의 소들은 성격이 매우 거칠고 억세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의 소들은 벽동과 창성의 억센 소라는 의미를 갖는 벽창우라는 별칭이 붙은 정도였는데 성격이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벽창우로 바뀌게 된 것이다. 황금산으로 명성이 높은 창성. 강남산맥, 피난덕 산맥이 지나가 대부분 지역이 산악지대이고 비례봉, 단풍덕산 등 높은 산들이 있어 특히 산과일, 산나물 등 산중 자원에 의거한 식료공업에 큰 의의를 지니며 벽동군과 마찬가지로 강냉이, 고추를 비롯하여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안남북도를 잇는 평이선이 십자로 갈라져 서해로 연결되는 평북교통의 요충지 요천. 신의주, 염주, 비원과 연결된 서해 인접 압록강 하류 지역으로 예로부터 농업과 수산업이 두루 발달된 풍요로운 땅이었다. 서해로 흘러드는 압록강 하류는 용천을 중심으로 넓은 삼각주를 형성하고 이는 용천벌이라 하여 예로부터 최다 쌀 수확량을 거두는 곡창지대로 유명했다. 또한 압록강 상류 일대가 임업이 발달된 곳인데 비해 이곳 용천 지역인 압록강 하류는 수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특히 용안포는 연평도, 칠산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조기어장으로 또한 유명하다. 용천군에서 서해를 따라 신우주 쪽으로 가다 보면 바위 위에 떠있는 푸른 섬이 눈에 띄는데 이 섬은 각종 화학섬유의 원료가 되는 갈대주 생산지인 비단섬이다. 서쪽 끝에 미안도를 거쳐 신도, 장도, 말도를 연결하는 백여리 뚝이 쌓여져 수천 정도의 갈대밭 비단섬이 생겨났다. 이곳 비단섬에서 생산되는 갈대는 섬유원료, 종이원료, 의약품, 공예품 등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압록강 하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평안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중국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 도시인 신의주시이다. 원래 의주군에 속해 있던 신의주시는 원목이 직결지였다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근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는 일제가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신의주시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신의주시는 평안북도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철도, 도로, 해상 등의 교통이 발달해 있는 편이다. 신의주시가 국경 도시임을 확연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압록강 철교이다. 압록강 철교가 세워지기 전엔 중국 안동과 신의주를 왕래하는 안해 연락선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가 1908년 철교가 생긴 이후로 신의주는 국제교통의 관문이 된 것이다. 신의주에서 압록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북방수어의 고도 의주군이 나온다. 의주군은 북방 세력들이 거쳐가게 되는 첫 번째 길목이었기 때문에 의주군 곳곳엔 그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의주읍성 남문과 통군정이다. 의주 남문이 언제 처음 세워졌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고 지금의 남문은 1613년에 새로 지은 것이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내훈루, 장빈루라고도 불리우는 이 남문은 의주읍성에 있던 한 개 성문 가운데 하나인데 예로부터 서북지방의 관문 역할을 해 해동제일관이란 현판도 걸려 있었다고 한다. 통군정은 우리나라 서북방해의 거점이었던 의주성에서 군사지휘처로 쓰인 누각으로 의주읍성의 북쪽에 있다. 통군정에 올라서면 압록강 일대와 중국 만주 벌판이 훤히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쫓겨서 이곳 의주까지 피난을 오게 된 선조 임금과 신하들이 이 정자에서 쉬게 되었는데 바로 눈앞에 중국 땅이 바라다 보여 나라의 끝까지 쫓겨왔음을 실감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해 압록강변이 눈물바다를 이뤘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이 정자를 통곡정이라고도 부른다.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는 조상들의 노력은 옛 의주군의 동남쪽에 위치한 피현군에서도 보인다. 해발 410m가 되는 백마산에 자리한 백마산성은 사방을 훤히 내려다 보여 적의 동정을 살피거나 퇴로를 차단하는데 매우 유리한 곳이었다. 백마산성은 고려 시기에 처음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 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고려 조선 시기에도 쌓았다 한다. 내성은 고구려성에 기초하여 3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두툼하면서도 납작한 자연석을 이용해 2590m나 되는 성벽을 고려 때까지 쌓았으며 외성은 우마성이라 하는데 1753년 조선조 때 북장대를 중심으로 내성 남쪽에 잘 다듬어진 돌로 쌓은 성이다. 우마성엔 동서남 세 곳의 성문이 있는데 성문은 모두 축대를 쌓지 않고 성벽에 구멍을 내는 형식으로 무지개문으로 되어 있다. 고구려, 고려, 조선의 세 왕조가 백마산성을 쌓았다 하니 이곳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 백마산성 내성 안에 있는 현충사는 백마산성에서 외적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과 조선 임경업 장군을 비롯한 여러 명의 애국 명장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이 사당에는
임경업 장군이 쓰던 무기들이 있는데 일제강점 시 약탈되었다 한다. 특히 임경업 장군을 위한 공독비가 눈에 띈다. 구성시는 고려시대부터 압록강을 지나 개성이나 서울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군사적 요충지며 고려 초에는 만영군이라 불렸다. 성종 12년 거란 1차 침입 때 서해 장군의 단판으로 수복한 강동 6주 중 9주, 또한 거란의 3차 진입 때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으로 더욱 익숙한 구주가 현재 구성시의 옛 이름이다. 구성시에서는 기계공업과 방직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 전역 어디서나 볼 수 있듯이 수령 한 사람의 체제만을 고집해온 각 생산공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현재는 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고려 994년에 처음으로 구주성에 구주 남문이 지어졌는데 왕대루나 위연루, 진남루라 불린다. 이 구성남문은 구주성에 있는 8개 성문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우수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문루의 주춧돌 가운데서 남쪽의 복판 주춧돌 2개는 구주성의 이름과 어울리게 거북이 모양을 하였다. 문루에는 모루 단청을 하여 건축미를 돋구었다. 특히 이 문은 여러 차례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적들에게 돌파당한 일이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고려 현정 10년 강감찬 장군의 유명한 전투 귀주 대첩의 격전지가 되었던 구주성은 성벽으로 둘러막힌 산줄기들이 가로세로 뻗어 마치 거북이의 잔등무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구주성은 압록강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성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번도 적에게 점령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다. 구성시에는 이외에도 만년사라는 절이 있다. 1682년에 지은 이 절은 외적의 침입자와 싸운 선조들의 이야기가 깃든 구주성과 함께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평안북도 서해안 대목산 북쪽에 있는 선천군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 1만 5천여 명의 신도가 있었고 교회가 41곳에 있었다. 이런 영향으로 신문명에 빨리 접하게 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다. 선천군은 동북부 산악지대를 제외하곤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가에는 넓은 간석지가 있고 평양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1호 국도와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서해 장군을 쌓은 독림산성이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선천군에서 생산되는 선천쌀은 그 맛이 아주 좋은데 그것은 바로 용연 저수지 같은 관계 시절이 잘 돼 있고 땅도 비옥하기 때문이다. 선천군을 흐르는 강이 동래강이다. 동래강은 선천군과 천마군 경계에 있는 가인봉 기슭에서 시작해서 서해로 흘러든다. 동래강은 많은 양수시설과 취입보들이 건설됨으로써 관계용수로 널리 쓰이고 있다.
선천군의 쌀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옥호동 약수이다. 선천군 약수리에 있는 옥호동 약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긴 만성간염, 만성위염, 만성대장염 등 여러 가지 질병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해마다 수많은 요양생들이 이 약수를 마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갔다고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옥호동 약수이다. 해방 전까지 선천군의 일부였던 독림군의 볼거리라면 단연 독림폭포이다. 독림폭포는 독림군 고군 영리에 있는 폭포로 높이가 10m에 이른다. 폭포수가 구슬같이 맑고 아름답다고 하여 옥포라고도 불리우고 이 폭포수를 맞으면 곱사등도 펴진다는 옛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예로부터 관서팔경에 속하는 아름다운 독림폭포. 폭포 위에는 용바위, 병풍바위로 불리는 기묘한 바위들이 있고 폭포 아래는 말한장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쌀고장으로 유명한 정주군은 선천군에 못지않는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의 산실이다. 춘원 이강수와 영변의 약산진달래를 읊은 천재시인 김서월. 3.1운동 33인이 일원이었던 이승원, 김병조 등이 정주군이 낳은 인물들이었다. 정주의 오산학교는 민족교육의 산실로 유명하다. 갈살면에 1907년 남강 이승훈이 설립한 이 학교는 일제시대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세웠다. 오산학교는 정주 농업단과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학교 출신인 김서월은 연변 약산 진달래꽃을 노래함으로써 민족시인의 명서를 얻었다. 평북용용 찾아가자 약산동리 찾아가자 전주사를 찾아오려니 정승강 산이 아니냐 어리사로 승지로다 약산 찾아가자 제일 본리 올라서니 학교루가 기야니 약산 동대는 예로부터 관서팔경의 하나로 손꼽혀 왔는데 특히 봄철이 되면 붉게 물든 진달래가 바위산을 온통 덮어 마치 온 산이 불타는 듯한 장관을 이룬다. 남부로 길게 놓인 약산 동대는 그리 험준하지 않으며 제일봉과 바위들,
철 따라 피는 갖가지 꽃들로 하여 경치가 아름답다. 약산 동대가 있는 영병군은 평안북도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방 민족과의 군사적 충돌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였다. 아직 남아있는 영변산성은 쇠처럼 튼튼하다는 의미로 초롱성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초롱성은 1012년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섬멸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현재 초롱성 남문이 남아있다. 영변읍을 둘러싼 초롱성 아래 연못 한가운데는 아름다운 육승정이라는 누정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관리와 외국 사신들이 묵었던 영변객사의 정문이었던 언무루. 언무루 외에 영변객사 건물은 지난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 형부경변 찾아가자 약산동기 찾아가자 붉은 평안북도 서해안에 있는 염주군. 해안가 지대는 넓은 충적 평야와 간석지가 펼쳐 있어 도내에서는 벼수학 최다를 기록한 이름난 쌀고장이다. 또한 북한 지역의 주요 소금 생산지인 남시제 염전이 유명하며 해안가에 있어 수산업과 축산업도 발전된 고장이다. 강계시 1949년 행정구역 개편 시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면이 시로 승격되면서 자강도로 신설된 강계시이다. 강계시의 서북쪽을 감돌아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인폭루. 강계읍성 서북쪽 장수들의 지휘대로 군사들의 훈련과 사열에 많이 쓰였다고 한다. 강계시 부창군에 있는 망미정은 강계읍성의 남장대이다. 망미정은 강계읍성의 장대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정한가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아름다워 망미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1949년) 자강도가 신설되면서 만포군으로 되었다가 1967년 만포시로 승격되었다. 산악이 많고 평야가 적은 초산군은 충면천과 초산천 등에 의해 심하게 깎여 지형이 복잡하다. 초산군 내에는 명소와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용호정은 절벽 아래로 압록강 지류인 초산천이 흐르고 있어 이 일대 풍치는 참으로 훌륭하다. 초산군은 산악이 많기 때문에 경작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산의 나무를 베고 산간을 일구어 뽕밭으로 바꾸고 뇌고치 생산을 주로 연구한다. 평안남도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펼쳐지는 낭림산의 웅대한 자연 경관. 평안남도에서 제일 높은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대흥군의 북서쪽 낭림산은 해발 2186m이며 평양을 감돌아 서해로 흘러드는 대동강물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대흥군은 1952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영원군에서 갈라져 나와 군으로 신설되었다. 계곡의 물은 험준한 산세에 의해 힘차게 쏟아져 흐르다 대흥 땅에 들어서면서 완만하게 흐릅니다.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대흥. 해방전에 수많은 유벌공들이 생명을 앗아갔던 직소. 낭림산과 한태령에서 발원하여 영원군으로 흘러가는 대동강은 유벌공들의 목재를 다루는 수송로이기도 하다. 험준한 계곡을 지나는 유벌공들은 흥에 겨운 노랫소리와 함께 이곳을 여유있게 통과한다. 그 옛날 화전민들의 생활 터전이기도 한 맹산군. 맹산은 동북부에 높은 산악지대가 형성돼 있고 서남쪽으로 가면서 지세가 점점 낮아진다. 맹산강, 애전강,
마탕강이 만나는 곳에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돼 있어 맹산군이 주요 쌀 생산지이며 주거지역이다. 신양군은 서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산맥들로 둘러싸인 내륙 산간지대이다. 비류강 상류 장성내에 위치한 소형 수력발전소, 양덕군의 군 소재인 양덕읍의 일부 모습이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대 양덕군은 양덕읍과 쌍용, 화천, 오강, 온천, 동양, 대윤면 등 6개의 면으로 되어 있다. 비류강은 신양군 북부 민봉산 서남쪽 비탈면에서 시작하여 성천군 대양리 일대에서 대동강에 흘러드는 강으로 큰 가지 흐름 중에 하나다. 비류강은 신양군과 성천군을 비롯한 유역 일대의 관계용수,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산과 산 사이로 상류지인 마탕강과 시장강 등이 령원, 맹산 등지로부터 흘러들어와 덕천 분지를 형성하여 개천시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하여 이 고장은 좋은 약수와 산천어 등과 같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북한은 근래 이 지방에 대규모 거댐을 건설, 총 면적 6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금성호를 조성하고 산업발전과 농업용수 공급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안남도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순천시는 해방 후 공장이 많이 건설되어 동력 기계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 부문과 중공업, 경공업이 발전해왔다. 기계공업에서는 운수기계 생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공장도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각종 공장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평안남도는 무수한 탄광들이 산재하고 있어 무연탄 주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석탄 생산은 북한 지역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대중소 발전소가 북창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여러 개의 발전소에서 수십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석회석을 이용하여 시멘트도 대량으로 생산된다고 한다. 순천시 교외에 있는 금천협동농장이다. 농촌이라고는 4층 건물이 몇 채 들어앉은 금천리에는 옛 고향 정치는 풍겨나오지 않는다. 대동강에는 순천 관문, 홍천 관문, 봉화 관문을 비롯한 여러 개의 관문이 건설되어 흐르던 강물은 중류로부터 인공 호수를 이루고 있다. 이 관문들로 해서 대동강 유역의 공업용수와 관계용수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 유역의 산간 벽지들의 해상 교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동강 유역에는 수많은 탄광들이 산재하고 있어 탄광에서 날아 들어오는 탄 분지는 여러 개의 물의 흐름을 막는 관문 때문에 대동강의 심각한 환경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평성시는 평안남도 도 소재일 뿐만 아니라 평양특별시와 인접해 있어 남포 직할시 다음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도시이다. 해방 전에는 사인당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현재는 경공업과 농공업으로 주로 육성시키는 도시이다. 평안남도 안주시에 위치한 연풍호는 안주시와 개천시 경계 지역에 북한이 대대적으로 개발 조성한 인공호수이다. 연풍호는 대동강물과 청천강물을 이용해 항상 풍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10여만 정보에 이르는 12삼천리벌의 관계용수, 대동강 수위 조절,
양어장, 유원지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주변의 경치가 좋아 관광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풍호 주변엔 청청관과 그 지리들에 의해 이루어진 충적평야와 언덕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안주시가 있다. 1954년에는 개천군의 일부를 흡수해 송악리를 만들었고 다시 1980년에는 평안북도 박천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1987년 8월 시로 승격했다. 고구려 때의 안주읍성은 내성의 성벽은 안주와 동쪽에 솟은 가두산을 배경으로 하고 청천강변을 끼고 돈다. 안주읍성 백상로는 본래 서북쪽 언덕에 세워진 서장대였다. 고구려 때 창건되고 조선조 때 개수 보완된 이 백상로는 100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관서 8경의 하나로 꼽혀 관서 제1루라고도 한다.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백상로는 1977년 새롭게 복원된 것이다. 백상로는 당시의 누각 건축수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백상로가 있는 안주성은 내성, 외성, 신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성은 고구려 때에, 외성은 조선조 초기에, 신성은 17세기에 쌓은 것이다. 숙천은 조선조 말기에 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평원군에 흡수되었는데 1952년 북한이 대대적인 행정 개편을 하면서 평원군의 숙천, 조운, 동송, 해소, 서해, 검산면과 용호면의 일부를 분리, 숙천군으로 부활시켰다. 숙천군은 열두 삼천리 뻘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부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평야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동강 기슭에는 수많은 석회암지대가 있는데 그곳마다 지하 명성지인 동굴이 산재해 있다. 특히 명월동굴, 옥천의 장산동굴, 대천동굴 등은 그 규모가 화려함에 명성지로 각광을 받는다. 대천동굴 속의 금강동. 아직까지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동굴 속의 장관은 자연 그대로이다. 천정에서 아름드리 돌기둥이 바닥까지 내들이고 있어 그 옛날 어느 왕궁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사뭇 장대하고 웅장하다. 각양각색의 돌꽃은 한겨울에 나무가지 위에 피는 눈꽃 혹은 서리꽃을 보는 듯한 상쾌감을 준다. 천정의 수만 개의 석수는 금강산의 1만 2천 봉을 거꾸로 보는 듯, 아니
한겨울의 고드름을 연상케 하니 정말 자연의 신비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대동강의 북강과 남강이 합치는 열목 아래에는 미진 관문이 있다. 미진 관문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평양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평양시를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물은 강서구역을 지나 서해로 흘러간다. 강서 농번 땅에는 대동강물을 인공적으로 퍼올려 만든 인공호수 태송호가 자리 잡고 있다. 넓이가 3.8평방킬로미터, 둘레가 22.5km인 태송호는 남포시 중산군 운천군 일대의 농가밭의 관계용수로 사용된다. 태송호에 대동강물을 퍼올리는 기안 2단 양수장이다. 기안 2단 양수장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해방전 농민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 곳이다. 청산리의 협동농장은 옛날에는 암화불악, 원동불악, 공원동불악을 망라해서 1958년 청산협동농장으로 지명을 바꾸었다. 대동강 하류의 넓은 뻘들에 태송호가 자리하면서 충분한 물 공급원이 되어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남포시는 평안남도 남부에 있는 인구 약 81만여 명의 북한 제2의 도시로서 중국의 칭다오, 텐진, 류다 등과 연결되는 국제 항구이자 평남선과 평안선이 이어지는 철도의 기착점이며 대동강을 이용한 하천 운수가 발전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해방 전에는 일본인들의 늪지대를 매립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남포라는 항구로 발전해 왔었다. 그 후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지금의 남포시로 바뀌고 1979년 용왕군의 일부 지역과 대안시를 흡수하면서부터 남포 직할시로 바뀌었다. 서해에 있는 명성지 와우도는 남포 시가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다. 섬의 생김이 마치 소가 자리에 누운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 이름을 와우도라 불렀다. 현재 이 섬은
유원지와 휴양지로 개발되어 해수욕장, 보트장, 휴양소, 화초원 등과 각종 레저 스포츠 시설, 산책로, 전망대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섬은 1957년 육지와 연결시켜 이제는 섬이 아닌 육지가 되어 남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한다. 남포시에서 바다 쪽으로 15km 정도 달리면 대동강 흐름이 끝나는 서해 관문에 이르게 된다. 길이 8km에 달하는 이 댐은 1981년 5월에 착공, 5년 만에 완공된 서해 관문이다. 이렇듯 골마다 물마다 이야기 하나씩 숨겨두고 있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는 곳. 고향이 그리운 것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미처 끝내지 못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밤낮 없는 물일로 손이 거칠어진 아내에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어릴 적 동무에게. 그러나 서러운 것은 이제 어디서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운 겨울 고된 일에 손이 굽어 돌아오던 너희와 가난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렸던 아버지. 그래도 고향이 그리운 것은 고향 땅 어딘가에 오랜 세월 삭혀두었던 그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으리란 희망 때문이다.